영어가 쉬웠는데 망한 애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애들이 볼 거라고 생각. 너도 망했니? 그러니까 이렇게 본인이 육모를 망하면 내가 닭대가리인가? 내가 새대가리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절대 좌절하지 말고, 쌤이 10년치 수능이랑 모의고사를 분석하다 보니까 공통적인 패턴들이 등장했어. 첫 번째는 뭐냐면 거품이야. 실제 하고 싶은 얘기는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걸 돌려서 문장을 장황하고 길게 표현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린 반대로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품들을 걷어내고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이해하기 쉽게 전환해줘야 돼. 이게 바로 간단화라는 거야. 그다음 두 번째로, 글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전개가 돼.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같은 역접의 연결사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무조건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서 연결하면서 읽어야 돼. 이 두 가지만 이용해도 여러분 육모는 절대 망하지 않았을 거야. 자, 우리 21번은 밑줄 친 부분이 포함된 문장부터 봐줘야 돼. 뭐라고 써있냐면, 퍼포먼스가 너의 자존감을 향상시킨다면 그 상승은 허구에 기반된다 라고 표현했어. 근데 여러분이 밑줄 친 허구에 기반된다는 거는 직역해봤자 어차피 정답으로 갈 수가 없어. 왜? 함축된 의미가 담겨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본문에서 이 밑줄 친 부분이 도대체 어떻게 표현됐는지를 찾아야 돼. 본문의 첫 번째 문장 가볼게. 등반의 성과에 너의 자존감을 바탕으로 두는 것은,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등반의 성과가 좋았어. 그럼 자존감도 올라가는 거야. 이게 기반으로 뒀다는 거야. 그럼 등반의 성과가 내려가면 기분이 어때? 등반이 오늘 약간 그지 같네? 그럼 자존감도 같이 그지같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것은 너로 하여금 외부의 요인의 변덕에 둔다라고 했는데, 이 변덕이란 말에 꽂히지 말고 외부 요인에 둔다는 건 뭐야? 외부 요인에 너가 휩쓸리게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서 뭐라고 했어? 이 외부 요인은 랜덤, 굉장히 무작위적이고 misleading, 잘못 인도할 수 있다 그랬어. 여기서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좋다는 얘기야. 그럼 이걸 조금 더 간단하게 바꾸면 어떻게 돼? 등반의 성과에 너의 자존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설명해 준 거야. 이렇게 머릿속에 기준을 잡고 다음 문장을 봤을 때 misleading과 comparison 사이에 덫이 없지? 그럼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같은 논리적 방향으로 연결된다고 했잖아. 그러면 comparison부터 in all these cases 앞까지 바로 앞에 나온 등반 성과에 따라서 자존감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외부 요인이 개입된 거기 때문에 좋지 않다 라는 말을 설명해 준 거겠죠. 그래서 어떤 상황들이 나오냐면, 간단하게 파트너의 실력이나 날씨, 주변 어떤 환경에 따라서 등반 성과가 결정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내 기분도 결정되는 상황이 나와. 그래서 거기 in all these cases부터 보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좋고 나쁜 기분들은 너가 신뢰할 수 있는 것에 기반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했어. 쉽게 말하면 아까 말한 대로 뭐야? 등반 성과가 이런 외부 요인들이 개입되기 때문에 등반 성과에 따라서 자존감이 왔다 갔다 하면, 그거에 따라서 기분이 결정되면 그건 믿을만하지 않다는 얘기야. 그럼 이걸 그대로 밑줄로 가져가면, 밑줄 앞에 있는 내용이 뭐였어? 그 성과가 자존감을 올린다는 상황 자체가 뭐야? 자꾸 등반 성과에 자존감을 연결시킨다는 얘기잖아. 그럼 아까 뭐라 그랬어? 이렇게 상승된 것은 믿을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게 맞겠죠. 맞죠? 너가 갖고 있는 좋고 나쁜 기분이 믿을만한 것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는 뭘 찾아야 돼? 믿을만하지 않다고 언급한 걸 찾아야 돼. 그럼 정답은 몇 번이냐면 정답은 3번이야. 너가 갖고 있는 그런 프라이드라는 건 뭐야? 기분이 좋아지고 하는 뭔가 good feeling이겠죠? 이런 것들은 unreliable, 믿을만하지 못하다. 아까 바로 앞에 나왔던 얘기랑 일맥상통하지. 그래서 무조건 우린 뭐 한다? 간단하게 바꾸고 연결만 하면 모든 문제를 정말 쉽고 수월하게 풀 수 있어. 자, 29번 가보자. 3번 보기를 보면 동사의 밑줄이 쳐져 있어. 동사의 밑줄이 쳐져 있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의 원칙만 기억하면 된다는 거야. 한 문장에 동사는 하나야. 그렇기 때문에 이 밑줄 친 부분을 제외하고 다른 부분의 동사가 나오면 안 돼. 이를 바탕으로 3번 문장을 보면 make가 등장해. 즉 밑줄 친 perceive를 제외하고 make란 동사가 이 문장에 등장했기 때문에, 우리 아까 한 문장의 동사는 하나라고 했죠? 그럼 더 이상 동사가 나오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perceive는 틀린 어법이 되는 거야. 정답은 3번이 되겠지. 그럼 perceive를 뭐로 바꿔야 되냐면, 이 앞에 make 다음에 it이라는 가짜 목적어가 나와 있어. 가짜 목적어가 it이 나왔다는 거는 뒤에 진짜 목적어인 투부정사가 나와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to perceive로 고쳐줘야 돼. 자, 30번도 우리가 쓸 거는 뭐라고? 거품을 걷어내고 같은 말은 연결하자. 이거 하나만 갖고 문제를 풀어볼게. 첫 문장을 보면 너의 글쓰기에 고객을 얻는다는 것은 목소리를 찾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이거 우리 노베 친구들은 꼭 나데이버비로 잘못 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럼 대가리 박아야 돼. 절대 그렇게 보면 안 되고 뭐뭐뿐만 아니라 뭐뭐도 이렇게 해석해야 돼. 그럼 너의 목소리를 찾아야 될 뿐만 아니라 확실히 해야 된대. 뭐를?
너의 목소리가 너의 의도된 독자들과 공명할 수 있도록 확실히 해야 된대. 무슨 말이냐면 공명이라는 게 뭐야? 울려 퍼진다는 얘기잖아. 그럼 너가 어떤 목소리를 개성 있게 냈으면 그게 그 사람들 머릿속에 울려 퍼지면서 공감이 돼야 된다는 얘기야. 당연한 얘기했죠. 그럼 다음 문장을 가볼게. 그럼 기업가들은 갑자기 기업가들이 나왔다고 쫄지 말고 어차피 같은 얘기라 그랬잖아. 맞죠? 자, 기업가들은 브랜드를 형성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미 이해하고 있대. 어떤 브랜드냐면 그 기업가들이 고객들이 머릿속에 기억에 남게 해주고 다른 경쟁자들과 구별이 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대. 정리하면 뭐야? 너의 목소리를 갖고 있어야 돼. 즉 개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그게 공명하고 고객들의 머릿속에 남아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죠? 이거를 가지고 다음 문장부터 계속 붙여가면서 읽어주면 돼. 이대로 5번까지 가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 it이라는 게 나오겠죠? 그럼 5번의 it은 앞에 있는 상황을 뜻할 거야. 근데 그게 너의 생각들을 표현하는 것과 독특한 목소리의 발전 사이의 균형을 맞추라고 그랬어. 그 독특한 목소리에 대한 설명 부분에 문제가 걸려 있어. 그래서 5번의 temporary가 뜻이 뭐냐면 일시적이란 뜻이야. 일시적인 인상을 남기는 목소리가 될 텐데 아까 우리 본문에서 뭐라고 설명했어? 고객들의 머릿속에 공명이 되고 기억에 남아야 된다 그랬잖아. 그럼 일시적인 인상을 주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인상을 남겨야겠지. 그럼 permanent나 lasting 이란 단어가 나와줘야 되겠지. 정답은 그래서 5번이야. 그러니까 어떤 유형이든 간에 거품을 걷어내고 간단화시킨 다음에 계속 연결해가면서 읽으면 정답으로 가는 게 굉장히 쉬워져. 그 다음 37번 가보자. 37번은 글의 순서야. 이 글의 순서라는 건 어떻게 접근하면 되냐면 문단의 끝부분과 이어질 문단의 첫 부분이 연결이 돼야 BC, AB, CA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끝과 처음에 굉장히 집착을 해줘야 돼. 여러분이 전 여자친구한테 집착하는 것처럼 그 정도의 수준으로 집착을 해줘야 돼. 그래서 주어진 문장에 이어지는 게 B라는 거는 솔직히 초등학생도 알 거야. 이 정도는. 그래서 다들 B로 시작을 했겠죠? 근데 BCA냐 BAC냐 이게 여러분이 아마 발목을 잡았을 거야. B의 마지막을 보면 자, 그러나 곧 완벽하게 달라질 것이라고 했어. 즉 내용을 요약하면 추를 이렇게 던진단 말이야. 추를 던지면 4개의 자석이 바닥에 깔려 있어. 근데 이 던질 때마다 어떻게 돼? 자석이 막 잡아당길 거 아니야. 그럼 추가 내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 않겠죠. 한 번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한 번은 이렇게 갈 수도 있겠지. 왜? 자석이 내면에 붙어있기 때문에 내가 추를 놓을 때마다 계속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B의 마지막도 완전히 매번 달라진다고 한 거야. 추를 놓을 때마다. 그래서 그 움직임의 패턴이 chaotic이 뭐야?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얘기야. 그럼 이를 바탕으로 C를 연결하면 C에서도 똑같이 뭐라고 해? 두 번째 줄에서 완전히 다른 위치에 있게 될 거라고 해. 즉 던질 때마다 계속 달라진다는 얘기가 B의 마지막과 C의 초반부에 계속 나오는 거야. 그럼 B, C를 간단하게 연결시켜버리면 사실 이미 정답은 나왔지. 왜? 여러분은 B가 처음인 걸 알았기 때문에 B 다음에 C가 오는 것만 알아도 자동으로 A가 정답이야. 근데 여러분의 어떤 학업 성장을 위해서 C하고 A도 연결되는 단서를 알려준다면 C의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혼돈 시스템들은 반복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 나왔어. 솔직히 이거 여러분 머릿속으로는 절대 이거 제한 시간 내내 이해가 정확하게 안 됐을 거야. 그럼 내가 간단하게 이해시켜주면 아까 자석이 이렇게 내면에 놓여져 있고 추를 놓는다 그랬잖아. 그럼 이걸 한 번 놨다고 해서 이게 혼란스러운지 알 수 있어? 아니죠. 2번 해보고 3번 해봐야 매번 결과가 달라진다는 걸 알고 이렇게 반복했을 때 결과가 달라지니까 혼돈이구나 라고 판단하는 거 아니야? 이해됐죠? 근데 그 뒤에 있는 말이 뭐라고 했어? 모든 반복이 혼돈으로 이어지진 않을지라도. 이건 무슨 말이야? 반복했다고 다 혼돈이라는 건 아니라는 거야. 자, 설사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어. 자, A로 가볼게. A의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나오냐면 모든 비선형 시스템은 혼돈이 아니다. 역시나 여러분 머리로는 절대 이 대가리가 깨질 것 같은 그런 문장이지만 가만히 뜯어보면 아까 뭐라 그랬어? 모든 반복은 혼돈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모든 비선형 시스템은 혼돈이 아니다. 무슨 말이야? 똑같은 말이라는 거야. 그럼 둘이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C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A가 이어질 수밖에 없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과학적인 지문 나올 때마다 솔직히 문과 친구들은 더더욱 힘들 거야. 나도 문과야. 근데 단서끼리 연결을 잘만 해보면 문제는 풀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자, 37번은 정답은 B, C, A야. 자, 39번 가볼게. 푸는 방법은 똑같아. 자, 이 주어진 문장은 주어진 문장과 앞과 뒤가 논리적으로 연결이 돼야 돼. 근데 그때 여러분은 단서를 활용하면 훨씬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어. 주어진 문장의 단서
단서를 데이라고 말하는 강사는 걸러야 돼. 왜? 아이들을 가리키는 데이는 본문 전반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얘는 거르고 그 뒤에 조금만 시선을 이동해 보면 all of this walking back and forth 이렇게 나와 있어. 즉 앞뒤로 걷는 상황이 이 주어진 문장 앞에 나와줘야 돼. 그를 바탕으로 본문을 보면 정확하게 1번, 2번, 3번은 그어지죠. 만약에 1번, 2번, 3번을 골랐다면 반성해라. 그럼 4번, 5번 둘 중에 많이 고민했을 텐데 왜 정답이 4번이 아니라 5번이냐면 4번 앞에는 they could think부터 5 more까지 해석을 하면 9발걸음 첫 번째로 걸어가고 5발걸음 더 걸어간다는 얘기가 나와.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앞으로 이동했다는 얘기야. 근데 5번 바로 앞에만 봐도 walking backward, backward라는 건 뭐야? 이렇게 뒤로 걸어간다는 얘기잖아. 맞죠? 그럼 뒤로 걸어간다는 얘기가 5번 앞에 나와주면 정확하게 앞으로 가는 것과 뒤로 걸어가는 게 다 나와준 거야. 그런 다음에 5번이 들어가야 all of this walking back and forth가 정확하게 단서로 작용한 거지. 이해돼? 저 4번으로 고른 친구들은 성급했어. 왜? 걸어간 것만 보고 4번을 썼잖아. 뒤로 간 것도 나와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겠어. 41, 42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한테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 왜? 우리 그 노베 친구들은 문장이 길어질수록 몸에 약간 경련이 와. 뇌정지가 오면서 이 브레인 포그라고 하죠. 뇌 안개가 끼면서 멘탈이 나가. 그렇기 때문에 41, 42도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어차피 영어는 거품이라고 했죠. 그럼 거품 낀 것만 걷어내고 진짜 하고 싶은 얘기만 찾아서 쉬운 말로 전환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 그랬어. 그리고 논리적 방향은 뭐다? 항상 똑같다. 자, 첫 번째 문장에 seamlessness라고 나와. seamlessness가 보통 이음새가 없음, 이음매가 없음 이런 뜻인데 몰랐을 거야. 조금 더 읽어보면 본문 중간쯤에 when부터 convenience까지 보면 디자이너와 엔지니어들은 기술적인 seamlessness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그들은 종종 언급한다고 해. 뭘 언급하냐면 사용과 편의성의 용이함을 언급한다 그래. 그럼 여기서 seamlessness는 뭐야? 디자이너와 엔지니어들 입장에서는 사용하기 좋고 편리하면 그게 seamlessness라는 거야. 이렇게 머릿속에 기준 간단하게 만들어 놓고 다다음 줄에 뭐라고 설명해? 유저의 경험이 부드럽게 흘러갈 수 있으면 seamlessness다. 그 다음에 본문 후반부쯤에 그 목표는 to immerse라고 설명했죠. 유저의 경험을 담그는 거야. 그 영화에 나오는 담가버린다 그게 아니라 유저의 경험을 기술 속에 부드럽게 녹인다는 거야. 왜? 아까 말한 대로 유저의 경험이 부드럽게 흘러가려면 그게 기술에 담겨야지 배제시키고 불편하게 만들면 안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럼 41번을 보기로 가면 정답은 1번이야. 이 blending in, 블렌더가 믹서기야. 그럼 blend in은 뭐야? 거기에 섞여 들어간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게 immerse인 거야. 그 기술에 사용자의 경험이 담기는 걸 얘기해. 이게 blend in이고 그 오른쪽의 설명은 뭐야? 기술이 기술처럼 느껴지길 멈출 때라고 했어. 이게 무슨 말이야? 기술이 너무 자연스럽고 유저의 경험이 거기에 부드럽게 흘러가고 담기다 보니까 기술처럼 안 느껴지는 거야. 그게 바로 기술이 기술처럼 느껴지는 걸 멈춘다는 얘기지.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어. 42번도 여러분이 보통 많이 틀리는 부분인데 이것도 5번 보기가 포함된 문장을 보면 비슷하게도 seamlessness는 휴머노이드 로봇 디자인, 그냥 기술이라고 해도 돼. 이 기술에 쓰인 seamlessness가 어떤 목표를 갖고 있어? 휴머노이드가 구별이 되도록 한다? 인간의 몸과. 구별이 된다는 건 뭐야? 유저의 경험이 기술에 안 담겼기 때문에 구별이 되는 거죠. 그럼 쉽게 말하면 여기서 뭘로 바꿔줘야 돼? 휴머노이드는 인간의 몸과 구별이 안 돼야 이음새가 없는 거겠죠. 그래야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거기에 유저의 경험이 담겨 있게 된 거니까. 그럼 정답은 5번. 구별될 수 있음을 구별되지 않음으로 바꿔줘야 돼. 단어 열심히 외우고 보기 있는 단어도 몰랐다는 거는 저 솔직히 반성을 많이 해야 돼. 이걸 맞아야 돼 진짜. 이거 해석이 안 되는 친구들이 많았을 거야. 그러면 긴 문장에서 핵심 문장만 뽑아낼 수 있는 훈련을 조금 해줘야 돼. 내가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문장의 거품을 걷어내는 것과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거를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수업 영상을 올려줄게.